몇 살 철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자론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데모크리토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론자들은 크게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우키포스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 데모크리토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론 하면 사실 데모크리토스죠. 레우키포스는 매우 생소한 이름입니다. 레오키포스는 데모크리토스보다 더 이제 이전 사람이고요. 기원전 440년경에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토스 출신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레오키포스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냥 신화 속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한 말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치면서 레오키포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표적인 원자론자는 이제 데모크리토스죠. 트라키아의 압데라 출신인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20년경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의 철학 사상 중 일부는 가장 유명한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에게 응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데모크리토스의 철학은 오랫동안 아테네에서 무시되었습니다. 일단 그의 철학은 주류 철학이 아니었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형성한 그런 주류 철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싫어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자론자들의 주장이 위대한 점은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주장이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은 놀라울이 많지 근대 과학의 관점과 유사했으며 그리스 사상이 범하던 대부분의 과오를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만물이 원자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 원자들은 기하학적인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물리적으로는 분할될 수 없다. 또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으며 원자들은 파괴될 수도 없다. 원자들은 늘 운동했고 운동을 하며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게다가 원자들의 수는 무한하며 원자들의 종류도 무한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르다.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론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물, 불, 흙, 공기 4원소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들이 현대과학이 발견한 물질의 특성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냈다는 거예요. 직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원자론자들은 현대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이 다 결정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죠. 예를 들어 빨간 공과 파란 공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두 공의 속도와 크기, 질량만 알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론자들은 이와 같은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자론자들이 최초의 운동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지만 최초의 운동을 억지로 설명하는 것보다 설명하지 않는 것이 사실 나을 수도 있어요. 원자론자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섣부르게 추측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태도였던 것이죠. 데모크리토스가 일반적인 철학자와 달랐던 점 한 가지는 목적인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데모크리토스를 이제 열등한 철학자로 취급을 했는지도 몰라요. 목적인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식적인 것입니다. 제빵사가 밀가루 반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죠. 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심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거나 밀가루들이 그냥 서로 붙으려고 하고 제빵사가 그냥 거기에 손만 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빵사가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겁니다. 철학과 달리 과학은 이제 기계론적 지식에 의해서 진보를 했습니다. 기계론적 질문과 의문을 가졌고 기계론적 설명을 시도하면서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목적인에 대한 설명은 결국 이 세상의 목적에 대해서 묻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그 무엇, 신에 대한 이론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 수 없는 추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데모크리토스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과 연쇄 전체를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 묻게 되면 다시금 조물주 개념에 빠져들게 되지만 조물주 자신은 어떤 원인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인과적 설명은 마음대로 정한 독단적인 시초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원자들의 최초 운동을 설명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다는 점이 원자론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철저한 유물론자였습니다. 현대 유물론자와 매우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신체에서 일어난 신체 작용 중 그냥 하나로 보았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론을 거부했기 때문에 신의 창조 목적이나 우주의 목적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낙사고라스가 주장한 정신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즐기자는 카르페 디엠이나 욜로족처럼 그는 유쾌함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지적 활동과 온화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폭력을 혐오했고 성욕이 인간의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생각을 비롯한 지적 활동을 즐겼던 사람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대시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고 성욕에 대해서도 적대시하고 그랬던 거죠. 버트란드 러셀은 데모크리토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 고대 후기와 중세 사상을 타락시킨 특이한 결점을 보이지 않는 마지막 철학자이다. 한편 러셀은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데모크리토스의 가장 우수한 철학에서조차 우주보다 인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현대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철학적 사고를 펼친 러셀에게는 데모크리토스가 매우 위대해 보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자론자들, 특별히 데모크리토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